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조금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지속력이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이제 중요하겠죠. 그 물가가 다행스럽게 그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또 고비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인데 물가가 이제 안정을 약간 찾으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제 성장주들 빅테크 위주로 AI주들 위주로 뭐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애플만 오늘 한 2% 가깝게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게 참 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이 좀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서학개미 분들이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에 그죠. 국내 증시가 너무 이제 부진하니까 미국 쪽으로 해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가는 분들도 많고요. 금액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또 가신 분들은 환율도 높았죠. 거기에다가 뭐 테슬라는 오늘 이제 새벽에 반등을 또 한 7% 8% 줬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하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셨던 분들, 늦게 가셨던 분들이 또 수익률이 한 달 새 또 뭐 약간 반토막 정도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내용들이 나면 작년에 연말 4분기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내 주식에서 탈출 뭐 미국 쪽으로 막 이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놓고 보면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분위기는 미국보다 한국이 어쨌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었고 이제 미국에서 빼서 또 한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올랐고 연초 이후에 S&P, 나스닥 뭐 다 연초 이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사실은 많이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종목단에서 미국 주식들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야,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30%씩 빠진 종목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좀 원래는 약간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웠던 밸류가 약간 부담스러웠던 종목들도 이번에 훅 빠지는 바람에 약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살아나는 그러한 종목들이 미국에서 꽤 하나둘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좀 잘 또 이렇게 좀 골라두고 눈여겨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심리와 기사들이 나올 때 이 부분을 역으로 어떻게 또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어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인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좀 좋은 가격에 잘 파는지가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반도체라는 이제 큰 덩치의 시가총액 큰 덩치가 움직여 버리니까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렇게 최근에 주도주, 그죠?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였던 주도주들이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앞으로도 우리는 제한적인 유동성 하에서 다 같이 골고루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고, 한쪽이 낙폭 과대해서 움직인다. 특히나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만약에 움직이면 다른 쪽에 많이 오른 거를 일부 팔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것들을 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모멘텀이나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낸드 가격, 그러니까 낸드가 우리가 D램보다는 훨씬 지금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그렇죠. D램은 HBM이 아니더라도 레거시 쪽도 세 개 회사가 이제 거의 과점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CXMT라든지 뭐 중국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한데, 원래는 기존에 세 개 회사가 나눠 가졌던 파이가 거의 시장 뭐 구조조정이 끝났죠.
근데 낸드는 뭐 5개, 6개 업체들이 막 여전히 치킨 게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은, 가격을 올린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은 뭔가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타이트하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공급하는 회사들이 요거 가격 올려도 팔리겠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낸드 가격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메모리 쪽에서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한테는 모처럼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처럼의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뷰는 3분기나 4분기 돼야지만 이 메모리 사이클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라진 거죠. 생각보다 지금 좀 빨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점도 빨라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상향 조정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실적 추정치와 멀티플, PER을 곱해서 결정되는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이렇게 3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니까 당연히 목표 주가는 29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거고, 그 분위기가 어제는 밑에 있는 소부장까지도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런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본다면, 반도체가 1년 뒤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빠지다가 그랬기 때문에 주가도 안 좋았겠죠. 근데 최근에 하락이 멈췄고 약간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변화율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 초에 반도체가 엄청 세게 올라올 때 요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 파동, 더 이상 이제 반도체 이익의 하락률이 멈췄고 반전을 한다라는 거 멈췄고, 이번에도 이런 그림이 좀 나올 때가 시장은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좀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걸 보자라고 말씀을, 요 그래프를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최근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돌아서는 모습, 이익 전망치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분기별로 1, 2, 3, 4Q의 실적 추정치 변화율이 거의 변화가 없죠. 요것보다는 SK 하이닉스가 1, 2, 3Q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지난주 금요일 밤에 월가에서 모멘텀이 있었는데다가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R 밴드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빈집 수급 플레이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누적 기간 순매수 대금 포지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좀 기관 투자가들은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번에 있습니다.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게 없는 그런 상태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하반기에 이익 전망치가 꺾이고 변화율이 하향 조정이 될 때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중립 이하 포지션에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빈집 플레이가 그래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수급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제 양매수가 반도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특정 종목들은 뭐 10% 이상, 어떤 종목들은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0%까지도 이렇게 움직이는, 대부분의 이제 소부장들이 5에서 10%씩 다 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려면 적어도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선주문 역량, 그 다음에 이구환신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빼고라도 앞으로 중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오늘 이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그 다수로 나온 내용은 농심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요. 지금 실적 발표 후에
네, 농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기존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뭐 역시 라면은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 같은 쪽에 소스 원료를 대는 S&D 정도가 일단은 주도주고 그들이 많이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르고 싸 보이는 농심 정도 뭐 가볍게 그냥 낙폭과대 플레이를 하는 정도지 농심이 주도 섹터로 올라오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오늘 여의도의 코멘트에서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소부장 쪽에서 이제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화장품 쪽 잠깐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클리오가 또 이제 이게 계절적 성수기로 화장품은 들어갑니다. 2분기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그죠? 얼굴을 이렇게 좀 보이는 그 다음에 햇살이 이제 약간 따뜻하고 따갑게 느껴지는 시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성수기는 보통 이제 2분기부터 진입을 하고 물량에 대한 주문은 1분기부터 이제 먼저 선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알령 약간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다가 이러한 성수기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선크림 쪽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큰 이제 ODM 기업 중에서는 한국콜마가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는 포지션이 좀 있다. 그래서 미국 향이라든지 북미 향의 선크림, 뭐 선크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때는 한국콜마 같은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중국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져 있는데 사실은 중국 비중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중국의 뭔가 한알령 해제 수혜를 기대하는 쪽은 코스맥스가 조금 더 강하고요. 네. 선크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한국콜마 쪽으로 시장에서는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맥스도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 정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코멘트만 잠깐 한번 드리면 낙폭 과대 플레이가 가능한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개였습니다. 큰 덩치 중에 그죠?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주가 테슬라가 일단 8%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뭐 빠질 때 2차 전지가 뭐 그것 때문에 더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테슬라 올랐다고 뭐 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뭐 오른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저렇게 이틀 연속 반등을 줬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죠? 네,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또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 있고 리비안은 한 2.5% 강세, 알버말은 주가가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75달러 정도 전후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미국의 일부 전기차와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한번 보시면 뭐 딱히 지금 뭐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뭐 좋은 이야기는 별로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지난번에 3일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전저점보다 위에서 지금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뭐 거의 삼중바닥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로 가느냐, 이제 이 방향성을 아래로 돌리느냐, 그 게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삼중바닥이기 때문에 이걸 밑으로 깨게 되면 최근에 이 박스권 구간이 조금 무거운 이제 저항 에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뒤집어서 이 구간을 위로 만약에 올라타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최근에 이
ETF 기준입니다. 이거는 12,000원과 이 13,000원대 중반의 이 박스권 구간은 탄탄한 지지력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지금 그렇게 조금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월 말 이후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요 구간대가 상반기에 좀 저점 구간을 지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시세가 한번 붙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정도가 관찰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요. 어제 우리가 조금 선반영한 부분은 있다. 예, 미리 좀 그럼 오늘 그 상승은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 네, 시가는 좀 높게 출발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땡기기보다는 조금 공방이 좀 저는 상승폭은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